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의해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내고 그 위치를 찾으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는요, 직선과 곡선이죠. 그렇죠? 선은 직선과 곡선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프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x가 정의되는 모든 x에서 그래서 모든 x값, x축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그리고 기울기 직선이죠. 기울기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내접하여 연결해 나가면 내접하여 그리면 그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울기를 내접하여 그리면 그럼 여기서 모든 x점이니까 여기 이제 x점에서 이 x점 여기 x점에서 기울기를 그리고 또 여기서 기울기를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를 그리고 저 기울기 직선을 그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 직선은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이 점의 기울기 직선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 모든 각 점에 대해서 그 기울기 직선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기울기 직선을 그려 나가 가지고 그 기울기 직선의 안으로 내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그 점을 이어 나가면 그것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각 점에 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직선을 다 그려 나가서 그 직선의 안쪽으로 내접하면서 안쪽으로 그림을 이렇게 점을 이어 나가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기울기라는 게 뭐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문과든 이과든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기본적인 미분은 배우셔야 되니까 그 배울 때 1차 미분 기울기라는 건 1차 미분 함수예요. dx분의 dy죠. 이게 기울기죠. 이게 1차 미분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dx, dy라는 이 함수식에다 어느 x점을 여기 x점이 여기 두면 x점을 여기다 값을 마이너스 4다 하면 4 집어넣으면 그 기울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울기를 그려서 기울긴 직선이 기울기니까 이어나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어떤 점을 이어나가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분은 나중에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곡선은 말이죠. 곡선의 모든 부분은 볼록곡선과 오목곡선으로 만들어져요. 곡선은 볼록곡선 아니면 오목곡선이에요. 곡선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볼록곡선 이게 볼록곡선이죠. 이건 오목하죠. 그릇이 오목하죠. 이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볼록하죠. 그 볼록곡선 여긴 오목곡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곡선의 모든 부분은 모든 곡선은 볼록곡선과 오목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여러 가지로 조합이 돼가지고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선은 단순해요. 볼록곡선 아니면 오목곡선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볼록곡선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 이게 오목곡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으로 바뀌는가 혹은 오목곡선이 볼록곡선으로 바뀌는 그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곡선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으로 혹은 오목곡선이 볼록곡선으로. 이 경우에는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으로 변하죠. 이렇게 볼록, 오목,
오목볼록으로 변하는 그 점이 바로 변격점인데 그 변격점에서는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모든 점에서 기울기를 그려가지고 기울기의 직선을 그려서 그것을 안으로 쭉 연결해 나가면 그 곡선의 모양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곡선의 모양은 이 1차 미분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1차 미분 함수가 뭐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울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함수는 1차 미분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구간에는 플러스가 됐다가 요점에서는 0이 됐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배웠죠.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방향으로 1 갔을 때 Y방향 우측으로 가는 거였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우측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는 X1 갔을 때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값이 되죠. 플러스 1로 갔을 때 플러스니까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요 구간은 마이너스 이 구간에서는 x가 1 갔을 때 y가 플러스 값이 되죠. 플러스 값이 플러스로 증가하니까 이것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는 볼록 곡선에서 오목 곡선으로 바뀌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기울기가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직선을 안쪽으로 접해서 이어나가면 곡선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납니다. 이것으로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나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1차 미분 함수에 의해서 그 기울기를 이어나가서 그 안쪽으로 전부 다 접하여 이어나가면 그것이 함수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모양이 결정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 게 확정이 되는 게 함수의 모양이 1차 미분 함수 결국 기울기 함수에 의해서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곡선이 있으면 그 어떠한 곡선의 안쪽으로는 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반경을 곡률 반경이라고 해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에는 이렇게 되죠. 이 곡선에는 반드시 이 곡선에 내접하는 이게 접선에 내접하는 원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점에서는 이 곡선은 이 원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점에서는요. 여기로 가면 또 원이 달라지겠죠. 하여튼 요 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곡선의 요 곡선의 요 부분은 이 원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접할 때는요.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접할 때 이것을 긋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이것이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접선이라는 것은요. 원 안에 접하는 이 곡선 안에 접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점이 있겠죠. 접점으로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의 수직인 선이 접선입니다. 이 접선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곡선 안에는 그 곡선의 어느 점에서 그게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내접이라는 것은 그 곡선의 일부가 이 원의 일부가 곡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접점인데 접선이란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이은 선의 수직인 이 선이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내접원은 원이 이렇게 작아요. 그렇죠? 이 작고 또 이렇게 접수는 요 접점에서 선을 잇고 요 선에 직선인 수직인 직선이 이것이 접선이 돼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 접하는 거죠. 원이 이제 곡선과 접하는 이 접점에서 직선을 그을 때 그거에 수직인 직선이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곡선에 있어서는 이런 내접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에 수직인 선이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은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과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접선은 그 접점과 요 접하는 거죠. 원과 곡선이 접하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의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이제 많이 문제도 나오고 해석을 해야죠. 접선은 접점과 원의 중심, 내접하는 원의 중심 이거와 수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여기가 아주 조그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접원이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 지면은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각이 진 것 같은 요 부분은 조그만 내접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곡선과 내접하는 원의 접점에서 접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점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곡선의 기울기와 원의 기울기는 같다. 이게 접선, 그렇죠? 접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요 점에서의 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곡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곡선의 기울기와 원의 기울기는 같다. 여기서 접점이란 곡선의 기울기와 내접원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죠. 접선이란 곡선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 그 다음에 내접원의 기울기도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선과는 이제 수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이 선은 서로 직각이다. 이렇게 씁니다. 접선이란 그러니까 요 점에서 곡선의 접선이나 원의 접선이나 이것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곡선의 안쪽으로는 내접하는 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접점과 중심을 이은 선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곡선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선은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곡선은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이 모여서 곡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어가면서 곡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오목곡선은 무엇이고 볼록곡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목곡선이란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이고 볼록곡선은 기울기가 감소해가는 곡선입니다. 볼록곡선은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볼 때 기울기가 증가하면 그 곡선은 오목곡선이 되고 기울기가 감소해가면 그 곡선은 볼록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측으로 x가 1만큼 갔을 때 y 값의 변화량이요. 이것이 기울기예요. 여기서 기울기는 0.5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점점 경사가 급해져가지고 여기서 1일 때 2가 돼요. 여기서 기울기는 2예요. 그러니까 이 점하고 볼 때 기울기가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이런 기울기를 이어나가면 이런 곡선이 되는데 이것이 오목곡선이죠. 이건
오목곡선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오목곡선의 일부가 되어 결국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결국은 기울기의 변화율이죠. 기울기의 변화율. 그러면 dx분의 dy가 이게 함수값의 변화율인데 이것이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죠. 이걸 또 한 번 미분하면 이것은 기울기의 변화율이랍니다.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dx자승분의 d자승 y, y2' 이것이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여기서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결국 비기울기의 변화량의 값이 0보다 크면 이 말은 기울기의 변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곡선은 오목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y2'이고 이것이 미분식으로는 dx자승 분의 d자승 f, dx분의 dy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것은 기울기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면은 오목곡선이 됩니다. 그럼 이 곡선을 한번 볼까요? 이 곡선의 기울기는 우측으로 이어갔을 때 y값의 변화예요. 기울기가 여기서 -2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누워요. 누워가지고 0.5면은 기울기가 1에서 -0.5예요. 그러면 -2에서 -0.5로 변했어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0.5가 -2보다 큽니다. 그렇죠? 이게 큰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2에서 여기서 -0.5로 됐으니까 기울기 값이 커진 거예요. 이게 0.5가 -2보다 크잖아요. -0.5가.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런 모양으로 점점 옆으로 누네요.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증가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안에 점을 이렇게 기울기를 이으면 어떻게 되죠? 오목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해서 이것이 오목곡선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건 dx자승분의 이게 dx분의 dy가 이제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의 또 변화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dx분의 dy가 0보다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0보다 작아요. 여기서 또 -2고 -0.5고 0.5 -2 -0.5 기울기는 다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기울기는 다 0보다 작은데 기울기의 변화는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기울기의 변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여기서는 dx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는 다 0보다 커요. 0.5, 2 다 0보다 커요. 기울기는 0보다 크나 그 변화량 크고 여기 이제 변화량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 변화량이 0보다 커요.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오목곡선이 된단 말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은 오목곡선이에요. 여기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곡선은 오목곡선입니다. 여기서 다시 잘 설명드리면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1 갔을 때 이거 여긴 -0.5, -2 -0.5가 -2보다 큽니다. 기울기가 이게 커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게 경사가 급하고 경사가 작아서 기울기가 이거 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 값이고 이것은 -2고 -0.5니까 이것이 기울기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볼까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이제 볼록한 곡선이죠. 볼록 곡선의 이제 일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말이죠. 기울기를 보자고요. 이 점에서는 이 접선을 그으니까 기울기가 2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눕네요. 누워가지고 이쯤 오니까 1에서 0.5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에서 0.5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 변화가 어때요? 작아지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의 변화는 이거죠. dx좌승분의 d좌승 y, y2 프라임, 2 프라임. 기울기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점을 쭉 안으로 이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볼록 곡선은 기울기가 감소해 가는 거예요. 2에서 0.5로 감소해 갔죠. 이렇게 감소해 가면 볼록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볼까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0.5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죠.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합니까? 감소했습니까? 이게 큰 수고 이게 작은 수예요. 기울기가 감소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울기를 안으로 점을 이어가니까 이렇게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울기가 감소해 가면 볼록 곡선이 돼요. 이것도 볼록 곡선의 일부고 이것도 이러한 볼록 곡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울기가 감소해 가면은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다는 것은 미분식으로 2차 미분 함수 값이 0보다 적은 거예요. 2차 미분 함수 값이라는 건 y2 프라임이라는 건 기울기의 증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면 감소한다는 얘기고 기울기 변화가 2차 미분 함수가 감소한다. 그것은 0보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감소하면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곡선에서도요. 여기서 이제 dx분의 dy 이 기울기는 어때요? dx분의 dy 이건 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여기는 이제 한 2쯤 되고 여기는 0.5고 다 0보다 커요. 기울기는 0보다 크지만 그 변화는 어떻게 되죠? 변화량은 0보다 작다 이겁니다. 기울기 값은 0보다 크지만 그 변화는 점점 작아져요. 그것을 표시하는 게 이겁니다. y2 프라임이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dx좌승분 d좌승 f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 경우에는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 기울기는 다 0보다 작지만 그 변화율이 여기서는 변화율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작으면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면은 오목곡선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은 볼록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점에서 여기가 볼록 곡선이냐, 오목곡선이냐 하는 것은 이 2차 미분 함수 값을 구해서 0보다 크면 그 자리가 오목곡선이 되고 2차 미분 함수를 구해서 그 점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그 점에서는 볼록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잘 외워두세요.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은 오목곡선이고 기울기가 감소해가는 곡선은 볼록 곡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2차 미분값은 기울기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함수의 2차 미분값 이겁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0보다 크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게 0보다 크면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값이 0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면 오목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이것이 0보다 작아지면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것은 볼록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오목곡선을 그리시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오목곡선. 기울기가 증가해 가면 오목곡선이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은 점점 작아지면 곡선은 볼록 곡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목곡선과 볼록 곡선을 구별하는 한 가지고 유일한 이 방법입니다.
오목곡선은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이고 볼록곡선은 기울기가 감소해가는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에는 이제 몇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오목곡선은 여기 정의했죠.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겁니다. 2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큰다는 건 커진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이제 오목곡선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모양이 나오죠. 이런 오목곡선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오목곡선인데 그러니까 오목곡선인데 그 기울기가 이 끝점이나 다 0보다 작아요. 기울기 dx분의 dy는 0보다 작으면 여기서도 0보다 작고 여기서도 0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오목곡선 중에서 여긴 0보다 작은데 여긴 0이 되면은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오목곡선이 되다가 여기 수평이 되면서 끝나는 거죠. 이런 모양도 생기고 혹은 이제 이게 오목곡선인데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0보다 기울기가 0보다 큰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다 0보다 작아지고 0보다 작아지다가 0이 되고 오목곡선은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0에서 0보다 크게 증가하고 끝점이 더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크고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지다가 점점 증가해 가지고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의 오목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울기는 항상 X방향 1로 갔을 때 Y방향 이렇게죠. 방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건 X를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록곡선은 이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기울기의 변화 값이 감소한다니까 0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 dx좌승분의 d좌승 y가 기울기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보다 여기 기울기가 다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dx분의 dy 여기 기울기 값이나 여기 기울기 값이나 다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여기는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다가 기울기가 0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0에서 기울기가 감소하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기울기 값이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여기서도 0보다 작고 여기서도 0보다 작고 양 끝이 다 기울기가 0보다 작거네요. 여기는 이쪽 왼쪽 끝에서는 기울기가 0이고 이제 우측 끝은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0보다 커졌다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감소해 나가죠. 그럼 이런 모양의 볼록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모양이 원칙으로 다 원리는 같지만 뭐 이런 모양이 되고 한쪽에서 이렇게 수평이 되는 모양도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볼록곡선도 양쪽이 이제 기울기 값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가 다 0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0에서 이제 감소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됐다 0이 됐다 마이너스로 되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모양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선의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쭉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이제 모양을 그리면서 이 번호를 붙였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때 이제 10번과 5번의 곡선을 합하면 연결하면 이러한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볼록곡선이 됐다가 오목곡선이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는 이것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7번과 3번의 곡선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수평으로 됐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 되고요. 6번하고 4번을 연결하면 곡선이 이렇게 되다가 그냥 경사진 상태에서 여기서 변곡점 볼록 곡선이 됐다가 경사진 상태에서 다시 오목 곡선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되면 이건 뭐 X좌승, X4승, 뭐 이런 X8승 이런 짝수항의 그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똑같이 이제 X좌승인데 마이너스 X4승, 마이너스 X4승, 뭐 마이너스 X6승 이런 짝수승의 그래프 모양이 될 거고요. 또 이런 모양은 1번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은 4번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은 6번, 9번. 그래서 2번하고 8번하고 연결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래프는 곡선은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을 연결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곡점이란 곡선이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혹은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으로 바뀌는 지점이 되어 그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내접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서로 반대편에 생긴다 이겁니다. 이 변곡점에서는요, 이 볼록곡선에 접하는 내접원이 있고, 그렇죠? 이 아래쪽에서는 이 오목곡선, 이건 오목곡선입니다. 오목곡선의 일부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볼록곡선의 일부고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이 위에서는 이 볼록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생길 것이고, 여기서는요 이 왼쪽으로는 오목곡선이죠. 여기가 오목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볼록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생기고 여기서 오목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 변곡점에서는요. 그리고 서로 반대편에 생기죠. 그리고 이제 두 점에서 내접하는 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내접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 생기는데 이때는 내접원에 대한 이 접선이나 이쪽에 내접하는 원에 대한 접선이 한 개가 되죠.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접선이 생깁니다. 이 접선은 이쪽 원에도 접하고 이쪽 원에도 접하고 이 곡선에도 접하고 이쪽 아래 곡선, 오목 곡선에도 접하고 하는 접선이 여기 하나 생겨요. 이 생기는데 이 접선이 이 변곡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그 접선인데 이 접선은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면은 dx분의 d자승 y 여기서 이 순간에서는 말이죠. 이게 점점 여기서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기울기 증가량이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감소해야 돼요. 그죠? 플러스로 갔다가 0으로 갔다 감소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를 멈추고 순간적으로 증가하나 감소하는 걸 멈춰요. 그러니까 dx 자승분의 d자승 f가 0이 되는 거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를 정지했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해 간다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곡점에서는 기울기의 증가 감소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플러스로 됐다 마이너스로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0이 돼야죠. 그렇죠? 혹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려도 증가하는 양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려도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감이 순간적으로 0이 돼요. 그 점이 dx자승분의 d자승 f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f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f y 이 2'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서는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0이 돼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멈추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변곡점에서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0이 된다는 건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야죠.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혹은 마이너스에서도 플러스로 가려면 0이 됐다가 플러스로 가니까 그 순간이 되는 점, 이 점은 변곡점이고, 그 점에서는 dx좌승분의 d좌승 f 변곡점, 이 점 x가 a라 하는 변곡점에서는 y2'이 0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우선 직선이 있죠. 이건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함수 값의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함수죠. 1차 미분 함수가 기울기 함수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오목곡선은요,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죠? 오목곡선은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점점 그 변화가 증가하면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2차 미분 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오목곡선이 이렇게 하강하는 곡선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뭐죠? 함수값의 변화량이죠. 기울기는 함수값의 변화량입니다. 이 기울기가 0보다 적어요. 0보다 적다가 0이 됐다가 극소점 더 상승하는 곡선, 이렇게 해서 0보다 커지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볼록 곡선은 이제 기울기의 변화량이 0보다 적은 게 기울기가 점점 0보다 적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dx분의 dy가 0보다 크면은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이제 함수값은 상승하지만은 커지지만은 기울기 값은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는 여기하고 기울기 값이 작아지죠. 함수값은 커지죠. 그러니까 dx분의 dy가 0보다 커지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됐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 극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함수값이 작아지는데 그 기울기도 점점 같이 작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여긴 볼록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에서 이런 일부가 되든 이렇게 되든 이런 모양이 되든 하여튼 이것의 이러한 곡선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강 곡선은 요 일부분이 될 거고, 극소점이 나오는 건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상승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뿐이에요. 또 볼록곡선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여긴 dx분의 dy가 0보다 크고, 여기서는 dx분의 dy가 0이고, 여기서는 dx분의 dy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여기서는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는 요점이죠. 결국은 함수의 곡선은 dx분의 dy 값과 dx자승분의 d자승 y의 조합이에요. 이거는 함수값이 상승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건 기울기 값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함수값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는 기울기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는 기울기 값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입니다. 이것이 함수값이 증가하면 함수값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결국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함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때는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0보다 크면 오목곡선이고,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니까 오목곡선이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면 볼록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dx분의 dy와 dx자승분의 d자승 y 1차 미분 함수와 2차 미분 함수로서 곡선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곡선이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이것으로는 곡선이 오목곡선이냐 볼록곡선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여태까지 설명을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 이게 함수의 하나 그래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함수의 한 그래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요. 하여튼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방향은 이제 x 우측 방향으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커졌으니까 dx분의 dy, 이건 함수값의 변화죠. 이것이 0보다 커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커지려면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죠. 여기다 보시면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큽니다. 이 점에서도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이건 다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오목곡선식을 따라서 증가하는지,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볼록곡선을 따라서 증가하는지는 어떻게 아는가요? 이건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이거는 기울기의 변화함수 dx좌승분의 d좌승 y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뵀듯이 0보다 크면은 이때는 오목곡선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오목곡선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변화함수 값이 2차 미분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볼록곡선의 모양으로 함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의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하고 여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의 기울기보다 여기의 기울기가 크니까 dx좌승분의 d좌승 y가 0보다 커서 이런 경우에는 오목곡선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감소할 때도 여기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dx분의 dy가 0보다 작아요. 감소하는데 이때 이 기울기 변화의 함수, 기울기의 변화죠. 함수값의 변화가 아니라 기울기의 변화, dx좌승분의 d좌승 y가 0보다 작으면 볼록곡선으로 감소하고, dx좌승분의 d좌승 y 2차 미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 모양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태까지 설명한 건 이것이에요. 결국은 오목곡선이냐 볼록곡선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서는 증가하는데 하여튼 2차 미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이 돼요. 이것도 오목곡선, 이거 오목곡선. 그리고 2차 미분함수가 0보다 작아지면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결국 이것은 볼록곡선이 되죠. 여기서도 볼록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과 이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여러 가지 이러한 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1차 미분값 기울기 함수의 값과 그 다음에 2차 미분값,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 이건 함수값의 변화, 기울기 함수죠. 함수값의 변화와 기울기 값의 변화,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그 dx분의 dy 값과 dx좌승분의 d좌승 y의 값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곡선 볼록곡선이죠. 그러니까 dx좌승분의 d좌승 y가 0보다 적고 기울기가 함수값이 증가하죠. 기울기가 0보다 커요. dx분의 dy가 0보다 크고, 이런 경우는 함수값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dxy분의 dx분의 dy가 0이 되고, 여긴 변곡점이죠.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가는 변곡점이니까 2차 미분 함수값도 0이 되고, 여기서는 함수값이 증가하죠.
dx분의 dy가 0보다 커요.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건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증가하니까 이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오목곡선이니까 이 dx 자승 함수 기울기의 변화값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1차 미분식과 2차 미분식이 어떻게 0보다 커지고 작아지고 0이 되는지 이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